코로나19 30번째 확진 환자가 인천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인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시는 6명의 의료진을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위촉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구가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30번째 확진 환자가 인천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인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시는 6명의 의료진을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위촉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형국 기자입니다. 공항철도 계양역. 승객들이 들어오는 게이트에 소독약을 살포하고 대합실 바닥과 의자에도 꼼꼼히 뿌립니다. 화장실도 변기부터 세면대 아래까지 구석구석 소독합니다. 승객들의 접촉이 많은 에스컬레이터에도 혹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었을까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게 핸드레일. 그건 하루에 무조건 4번이요. 하루에 4번? 예,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4번 하고 화장실은 뭐 2번, 3번 내지. 그리고 다른 뭐 이제 도로 의자, 또 뭐 게이트 이런 것들도 하루에 3번 정도. 서울 사는 30번 확진 환자가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을 오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에 서울 불광역을 출발한 30번 환자는 지인들과 함께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로 갈아타고 용유역에 도착해 도시락을 먹고 다시 워터파크역에서 열차를 타고 검암역과 계양역을 거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집중 방역소독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대구에서 무더기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사실상 코로나19에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한 것이라며 걸맞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제 감염이 이제 나온 사례가 이제 발생된 거잖아요. 환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답이야. 진료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로 감염이 전파되면 안 된다. 이제 그거를 잘 막는 일. 그러니까 여기는 나름 방역이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 감기를 막는다는 생각 갖고. 인천시는 18일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한 호흡기 증상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대비해 감염 예방 전문 의료인 6명을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위촉하는 등 역학조사 신속 대응 인력을 사전에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구가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지는 물론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지역경제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구의회에선 이와 관련한 구청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지역 어떤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됐고 황폐화가 돼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 반장을 통해서 5개 이제 대책반을 구성해 놨습니다. 경제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요금을 갖다 좀 50%라든지 저희가 교통공사를 방문할 겁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지역경제안정대책반은 피해 현황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구는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확대하되 신청 자격은 완화해 자금난 해소를 돕고 피해 업체의 세제 지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을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도 논의됐습니다.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했는데 앞으로 공항공사도 협력업체 직원을 위해 비용을 부담키로 잠정 합의했다는 겁니다. 구두상으로는 자기들이 연 1억씩 3년을 갖다가 이렇게 기숙사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이제 그 당시에 차장이든 누가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중구에 위치한 공항공사가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구청의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공항에 사실 정말 이익이 많이 난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우리 지역의 어떤 많은 좀 직원들한테 주민한테
많은 어떤 거 혜택을 좀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지금 여론이 상당히 팽팽하거든요.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책정됐지만 물량 확보가 어려워 군구에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빨라도 다음 달이야 마스크를 받을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사업.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배로 늘어난 51억여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5만 7천여 명에게 1인당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 40매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이 군구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집행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긴급하게 수의 계약도 추진해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만 먼저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4월 말에 오는 대로 워낙에 지금 수요도 많고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여가지고 지금 3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가격도 크게 올라 현재 책정된 마스크 한 매당 8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40매 지원도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 보급하고 남은 군구별 마스크 재고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계양 3만 7천 매, 부평 2만 8,720매, 강화 1만 7천, 중구 6천, 연수 4,200여 매로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옹진군 5개 지자체는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없는 지자체에선 2달 넘게 마스크 지원이 끊겼지만 껑충 오른 비용이 부담돼 따로 사기도 어렵다고 대상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또 사기도 많이 부담이 되시죠? 2,000원, 3,000원이라는 것 같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좀 사기는 부담이 되시죠? 그러면 심한데 왜 구청에서 안 주라 몰라. 마스크 보급은 빨라야 다음 달 중순이 돼야 가능하고 보급 매수도 가격 인상으로 당초 40매의 절반 정도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4.15 총선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서구 을 지역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환경 문제와 신도시 개발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역인데요. 현안 해결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11명의 예비 후보들을 이정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이행숙 한국미래정책연구원 대표가 인천 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이 후보는 자유한국당 서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고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황우여 의원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한 이후 꾸준히 지역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 후보는 서구를 미래형 교육도시로 바꾸기 위해 계약 유치를 추진하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동안의 도시 이미지를 오히려 역전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심장이 되는 환경, 교육, 생태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이 경제가 되는 이런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의사결정과 변화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실천하고 준비해왔던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에 21대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최태현 예비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 후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등을 지내고 현재 고려 다이아몬드 공업 주식회사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 후보는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적임자라며 서구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서진의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고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주요 공약입니다. 제가 서구 지역에 산 지 한 30년이 되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좋은 공약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과학기술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이제 교육,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해서 제가 다른 후보와 차별화가 되고
정의당에선 경영의 서구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구을 당협위원장인 이명자, 서구을 당협 부위원장인 이경옥, 인천시당 총무팀장 엄혜정, 서구을 당협 부위원장인 이순애, 그리고 인천시당 고문인 최중자, 조서원과 송수정, 김정수 예비후보 등입니다. 일찌감치 선거전에 돌입한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내세우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월 중에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 안상수 국회의원이 선거구를 옮겨 여당 텃밭인 계양갑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미추홀갑 출마를 선언했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남동갑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전직 시장들의 선거구 조정과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장 출신의 안상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동 강화 옹진 대신 계양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계양갑은 지난 20년간 미래한국당 전신이 한 번도 당선하지 못한 험지로 불립니다. 중진에다 전직 시장으로 험지 출마를 요구해온 목소리에 응답한 셈입니다. 인천에서 보수 정당이 가장 당선되기 어렵다는 계양구. 그러나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지역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저 안상수는 반드시 승리하여 안 의원의 이번 결정은 인천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먼저 전직 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송영길 국회의원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각각 텃밭으로 불리는 계양을과 미추홀갑에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험지로 불리는 남동갑에 우선 공천했습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험지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동 강화 옹진 선거구는 인구 상한을 초과해 한 지역을 떼줘야 합니다. 계양 출마를 택한 안 의원은 보수색이 강한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중동 옹진 선거구는 여권에 힘이 실리는 반면 그간 텃밭이던 계양갑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안상수 의원은 험지 출마란 명분을 얻고 선거구 획정에 따라 당선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는 실리도 챙길 수 있다면서 그만큼 향후 공천과 선거구 획정 과정에 수싸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네, 지난 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16분경 부평구 상곡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거주자가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최초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거주자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주방용품이 불에 타면서 3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1시 39분경에는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1층 식당 주방에서 식용유를 이용하여 튀김 요리를 하던 중 식용유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식당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22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2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식당 주인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려다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내부에 있던 손님은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여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2분경 동구 화수동 화수맨션 인근 도로상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이 운전석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출동한 중부소방서 119 구조대가 유압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 7시 56분경에는 동구 하수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80대 할아버지가 사우나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출동한 중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화재사고 소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식용유인데요. 이에 따라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용유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게 된다면 물을 뿌리는 일 절대 금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물을 뿌리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화염이 커져 불길이 번지거나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이 붙은 후라이팬에 젖은 수건이나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꺼야겠습니다. 또한 주방 화재에 반드시 필요한 소화기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 키친의 K를 약자로 딴 K급 소화기를 주방에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과 경기 5개 지역의 병무 행정을 담당하는 인천병무지청이 개청 5년 만에 모집병 면접장 등 제대로 된 민원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임시거처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했던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됩니다. 남인천 방송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병무지청 사무동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인 1층을 지나 2층에 올라가면 모집병 면접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등 각종 체력을 측정하는 기구들과 면접을 볼 수 있는 면접실 등 검사와 면접을 위한 기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병무지청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각종 검사와 면접을 임시시설에서 진행해왔습니다. 우리 병무청은 이번 공사를 통해 확보된 중축동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병역 의무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관 1층에는 병역 판정 검사를 기다리는 가족과 민원인을 위한 대기실도 새로 꾸렸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인천병무지청 사무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식당과 검사장, 회의실 등 병역 검사를 위한 민원실과 공공 업무시설, 생활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인천병무지청은 1994년 징병검사장으로 출발해 2015년 경인지방병무청과 분리되며 지청으로 승격돼 미추홀구 하익동에 신설됐습니다. 현재는 인천과 경기 부천, 안산, 김포와 시흥, 광명 등을 관할하며 전국 병역 대상자의 11%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간 7만 명의 젊은이들이 온다는 병무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젊은 자원들을 잘 활용해갖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명창기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편리한 시설과 쾌적한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친 인천병무지청. 그동안 임시시설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던 징집 대상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스마트한 행정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저희 팁으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